자, 안녕하십니까, 문스탁입니다.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리가 작나요? 소리가 작아요? 원래 소리를 예전에 맞춘 건데, 일단 소리를 한번 최대한 키워보세요. 키워보시고, 안 되면 제가 좀 조치를 해볼게요. 근데 예전에 이게 다 맞춘 거라서 여기서 더 뭐 크게 하려면은 증폭을 써야 되는데, 좀 잡음이 많이 들릴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뭐 시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설명드리기 이전에 오늘 하락 출발할 거기 때문에 오전장 출발하는 것 좀 체크하고, 어차피 단타반 지금 현금 많이 갖고 있죠. 현금 100%인데 부담 없을 거예요. 굳이 돈 안 벌어도 됩니다. 오늘 뭐 좀 더 빠져가지고 낙폭과대 성격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전략도 쓸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현재는 오전장 시장 분위기를 체크하는 쪽으로 갈 생각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차분하게 대기하시고요. 흐름 좀 체크하고 뭐 향후의 시장 방향이라든지 뭐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전장 분위기 조금 보고 말씀드릴게요. 봅시다. 자, 이게 지금 만약에 플러스 출발을 해버리면 제 생각에는 지수가 오전에 살짝 들어 올리다가도 다시 빠질 수 있다. 이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갭을 확 떨어뜨리고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좀 많이 빠진 건 맞는데, 그래도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오려면 아예 개발학을 떨어뜨려 버리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어설프게 지금 플러스 출발해 버리면 오후장에 또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 코스닥 플러스 출발했어요. 코스닥은 플러스 출발을 했고, HSE. 지난주에 워낙에 많이 빼놔서 일단 뭐 오전장은 미증 시가 뭐 추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출발을 했는데, 글쎄요, 조금 더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조금 봅시다.
아마 해임들은 뭐 스윙방 같은 경우도 중타반 같은 경우도 현금을 많이 확보를 했지만 단타반 같은 경우는 현금이 100%이기 때문에 뭐 로스할 거 다 해버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런 장에서 변동성 구간에서 마음은 좀 편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회만 잘 잡으면 돼. 분명한 건 이번 하락이 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뭐 추세가 꺾였다, 대세 하락일 것이다, 이제 대세의 어떤 하락 전환이 됐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님들. 여기저기서 나올 거예요. 근데 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별거 없어요. 오히려 빠지면 찬스지 뭐. 빠지면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그 빠지는 폭은 어 지금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딱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님들. 앞으로 전개되는 흐름을 좀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지금 대외 변수 외에도 뭐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신뢰도 이런 문제들이 조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시장의 주도주였는데 몇몇 종목들로 인해서 이제 신뢰도에 금이 가버렸단 말이죠. 회계의 어떤 부적정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고 또 뭡니까 임상이 제대로 될 걸로 예상이 됐던 애들이 어그러지고 뭐 라이센스 하우스 했던 애들이 뭐 취소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어 왔잖아요. 최근에 이제 크게 불거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뭐 시장의 대장주 성격을 갖고 있었던 섹터가 신뢰도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변수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좀 더 흔들릴 수 있는 폭이 여지가 조금 더 있다. 그래서 조금 예민하게 좀 대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뭐 우리 해임들 자산을 또 한번 꺾여버리면 순식간에 또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뭐 로스가 필요하면 빠르게 로스를 하는 편이니까 그런 전략들 나오게 되면은 형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플러스 출발을 했습니다만 더 차고 나가지는 못하는 모습이죠. 0.5% 정도 올랐다가 이제 0.7%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오늘 시초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전일 종가 이하로 지수대가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음봉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오전장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코스닥은 그렇고 코스피는 오늘 마이너스 출발해서 음봉 나오고 있죠. 코스피는 지금 뭐 흐름 봐서는 좀 더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그죠? 바닥 확인 한번 더 하겠죠. 이렇게 한번 내려와야 돼. 이런 자리까지 내려옵니다. 예. 지금은 기다려야 돼. 그러겠죠?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고. 코스닥도 만약에 이렇게 돼서 오후장에 밀려 내려오면 그러니까 현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님들. 현금이 있어야 기회를 잡아낼 수가 있다. 얘도 마찬가지. 지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어요. 오늘 한 방에 안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다. 이번 주 중에. 내려오면 승부수를 띄워야 되거든요. 돈이 없으면 승부를 못 띄우겠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위닉스가 좋네요. 위닉스도 사실 뭐 좀 뽑아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뭐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공기청정기가 있었잖아. 중국에서 대규모 미세먼지가 날라오면서 사실 뭐 주말 내내 날씨가 뿌했는데 그 위닉스 같은 애들만 지금 이슈가 되니까 시장이 살아있고
좋습니다. 윙스 같은 애들. 그 외의 섹터들은 눈에 띄는 섹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 일단은 지난주에 많이 빠졌던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이제 하락을 주도했던 몇몇 종목들이 있어요. 뭐 차바이오텍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이처셀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하락은 좀 제동이 걸렸죠. 추가 하락은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덩달아서 빠졌던 섹터 종목들에서 약간의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땡겨져 나와요. 아무래도 뭐 시장에서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뭐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뭐 이쪽 분위기가 좋아지면 시장이 움직이는데 지금 현재 흐름은 제가 보기에는 다 허수입니다. 허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된다. 관망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형님들 현금 많이 갖고 계십니까? 현금 많이 갖고 계세요? 어쩌고 계십니까? 저희가 현금을 많이 만들어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우리 형님들이 현금을 만들어 써야 되는 거니까. 현금 갖고 계셔요? 주식만 또 드립다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분도 있겠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다 살릴 수는 없어요. 시장 조정장에서. 근데 힘들 분명한 건 저희가 힘들 살리겠다는 전략을 드리지 죽이겠다는 전략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아무튼 할 수 있는 한은 따라와야 돼. 특히 시장이 좋거나 이러면 힘들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조금 더 뭐 저희가 팔라고 해도 안 팔아도 돼. 조금 더 봐도 되고 손절매 하자 했는데 한 이틀 더 봐도 돼요. 근데 시장이 안 좋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저희가 액션을 취할 때는 무조건 좀 따라오시는 게 좋습니다. 뭐 저랑 오래 하신 분들이야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 주셔야 큰 탈 없이 잘 막아낼 수가 있을 거다. 시장은 항상 공격만 할 수는 없어요. 방어도 필요하고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됩니다. 제가 힘들한테 예전 한 달 전에 말씀드렸잖아. 아직 공격 사인 안 드렸다. 그죠? 제가 공격 사인 드리겠다 했잖아. 아직 안 드렸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공격 사인 드렸어요? 형님들한테? 조금씩 현금 주식 비중을 조금 늘린 건 있지만 그렇다고 예, 끝났습니다 형님들 갑시다 이렇게 안 하잖아. 기다려도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일단은 오전장 반등 제가 보기엔 거의 끝난 것 같거든요. 거의 끝난 것 같아요. 한 번 더 칠지 모르겠는데 얼추 끝난 것 같고 좀 이제 좀 다시 좀 봅시다 눌리는지.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들만 조금 보자면은 뭐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님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철강 관세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뭐 둘 다 무역 관련된 이슈인데 일단 두 번째 뭐 철강 관세는 우리는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뭡니까 오늘 철강 관련주들 포스코라든지 봅시다. 괜찮네요 얘네들은 흐름이. 포스코 뭐 더 안 빠지네요. 그죠? 현대제철 좀 보자. 현대제철도 지난주 빠졌던 거 좀 회복했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올라오는 거죠.
세아 제강 뭐 이런 애들도 좀 돌리네. 동국 제강 이런 애들도 좀 뭐 별거 없지만 사실 근데 더 이상 뭐 악재로서는 작용 안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철강 관세 관련돼서 조건 5가지 조건 혹시 보셨습니까, 형들? 미국이건 이 관세를 면제해주는 조건 5가지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안 계십니까? 뉴스 안 보세요? 검색해서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제 우리 FTA 관련해서 지금 FTA 합의로 관세 면제가 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 5가지 원칙을 뭐 5가지 조건이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중국의 관행을 문제 제기하는 데 협력하고 중국 무역 왜곡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반중 통상 동맹에 동참하고 그다음 또 뭐 있었어요? 미국과 군사적으로 더 돈독히 하고 뭐 이게 5가지 있거든요. 예, 이게 다 전부 다 내용이 뭐 종합하자면 중국 편 들지 말고 미국 편 들어라 이거예요. 중국 편 들어라, 아니 미국 편 들어라. 그러면 관세 면제해준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또 FTA가 걸렸기 때문에 FTA 재협상 카드로 또 활용이 됐죠. 그래서 일단 관세 관련돼서 시끄러웠었는데 일단 면제국이 됐어요. 기타 다른 국가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면제국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5가지 조건을 지켜라. 그러면은 면제해준다. 중국 편 말고 확실하게 미국 편을 서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면제됐다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해석할 수 있는 게 우리 이제 미국 편을 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사드 관련해서 뭐 중국과의 마찰이 있었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해빙되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바닥을 치고 돌려 나왔는데 중국 관련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선호해야 되는 업종입니까? 아니면 피해야 되는 업종입니까? 힘들. 중국 관련 업종을 선호해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이제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의 신뢰도 문제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더 빠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종목들이 아직 뭐 바닥 안 나왔다 말씀드리고 있고 주도주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이제 또 중국 관련주까지 빼버리면 사실 몇 개 안 남아요, 형들. 이제 해야 될 섹터가. 하여튼 뭐 지난주에 아무튼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중국 관련주들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여행 저 뭡니까 엔터주들도 중국 관련 지금은 이제 크게 작용 안 하고 있는 모습인데 분명히 이제 이슈가 될 것 같고 뭐 이런 애들 몇 개 빼면은 뭐 사실 코스닥에서 시장 끌고 갈 만한 섹터가 뭐가 있을까? 굉장히 좀 소수로 좀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주에 또 이슈가 있었던 게 뭐가 있냐면은 무역 전쟁이죠. 근데 트럼프의
그냥 그 외면만 보면은 과거 대공황도 무역 전쟁으로 발발이 됐다고 하던데, 그러면 뭐 지금도 무역 전쟁이 트럼프가 정말 또라이라 가지고 무역 전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우리 미국 편 들어라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몰상식한 편가르기를 나누면서 무역 전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시장 빠지나요? 좀 빠지네요. 과연 이것이 트럼프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이 돼요. 진짜 무슨 무역 전쟁을 해서 한번 진짜 앞으로 대차게 한번 싸워보자. 과연 그런 의도일까?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중국을 막 대차게 몰아붙여서 정말 큰 문제가 야기되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언론 보면 또 그럴 것 같죠, 형님들? 제가 여태까지 이제 방송을 해오고 형님들한테 이제 이런저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하는데, 제가 언론을 굉장히 좀 잘 안 믿죠. 언론이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죠. 맞습니까? 항상 삐뚤어져서 생각하잖아. 언론에서 얘기 나오는 거랑 전혀 다르게. 근데 형님들이 생각할 때 결과적으로 제 말이 맞든가요? 아니면 언론이 맞든가요? 지나고 나서 보면은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맞든가요? 아니면 제가 하는 얘기들이 맞든가요? 지금 방송 우리 기존 골수 형님들이 많이 안 듣고 계시나 보다. 거의 다 제 말이 맞아요, 그죠? 근데 트럼프가 과연 무역 전쟁을 해서 뭘 얻을 수 있는데?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잖아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까? 걔네가 무슨 제조업이 발달돼가지고 독일처럼 제조해가지고 무슨 물건 밖에다 팔아먹고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아니거든요. 무슨 뚱딴지 같이 무슨 무역 전쟁을 하자고 난리야. 예를 들어서 이제 뉴스 하나 검색해 보시면 이런 뉴스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지수 빠지니까 지수도 같이 보면서 얘기 들으세요. 지수는 어차피 뭐 더 빠질 거라고 보니까요. 기다리셔야 돼요. 무역 전쟁 스마트폰 하면 나오려나? 스마트폰. 이런 뉴스 한번 보자. 미국 스마트폰 시장 관세 폭탄 직격탄 만나 삼성 LG 반사 이익, 이런 뉴스들이 있어요. 볼까요? 관세 폭탄으로 미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니, 어디에 직격탄이요? 미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왜? 미국 시장에서 팔리는 스마트폰의 약 4분의 3가량이 중국산이라는 이유에서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스마트폰은 약 1억 3천만 대로 전체 미국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의 74%다. 특히 애플과 모토로라 등 미국으로 수출한 스마트폰 100%를 중국에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관세를 먹이면은 지네 기업들이 손해보는 거야. 그죠? 지네 기업들이 손해보고 또 누가 손해보는 거야? 지네 자국민들이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도대체 얘네가 도대체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미국이 도대체 서비스업이랑 군수 갖고 먹고 사는 나라가,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지탱하는 힘이 기축통화의 어떤 파워인데, 도대체 이 통상무역 전쟁을 벌여가지고 얻는 게 도대체 뭐냐고. 이상하죠, 임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일단 트럼프가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이 다 뭐냐면 기업 친화적인 것들, 그죠? 뭐 법인세 인하해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이 줄어드는 거죠. 세입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뭐 지금 국방비 더 투자한다 해가지고 채권 막 발행해가 채권 찍어내고 있고, 최근에도 그랬잖아요. 그 셧다운 관련해서도, 셧다운 다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뭐 한 달 전에. 돈 더 써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지난 분기 대비 이번 분기가 대략 한 25% 이상 증가를 했어요. 재정 적자가 지가 정책을 통해서, 지가 정책을, 그런 정책을 썼으니까 늘어나는 건데, 얘는 지금 뭐 엉뚱하게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중국 갖다 붙인 거예요. 니네 중국 때문에 우리가 돈 적자 보고 있다. 미국이란 나라 원래 재정 적자를, 흑자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라입니다. 님들 수십 년 동안 그냥 돈을 찍어서 물건 사오는 나라잖아요. 중국에서 뭐 옷 같은 거 사오고 물건 사오잖아. 돈을 그냥 지폐를 찍어서 사온다고. 그게 정상적인 나라예요. 기초통화국이고. 근데 갑자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잘 보면은 지금 500억 달러였네. 500억 달러에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중국이 30억 달러의 보복 관세를 매겼어요. 이게 규모로, 금액으로 따지면 500억 달러가 대략 한 5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30억 달러 같은 경우는 3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규모가 형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아요. 미국의 GDP 대비 한 0.3%이 정도 수치밖에 안 됩니다. 즉 그 말은 지금 지가 정책을 잘못 써서 문제가 나왔던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어떤 것들을 앞으로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뭐 이런 부분들로 카바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중국 때문에 그렇다. 그럼 지식자들을 좀 결집시킬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자기 어떤 과는 좀 축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해 11월 달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역시 정치적인 쇼가 필요해요. 뭐 북한 관련돼서 이슈 만드는 것도 그렇고, 지금 무역 전쟁 관련돼서도 그렇고, 트럼프가 좀 약간 쇼적인 약간 그런 것들 강하잖아요. 마치 뭐 정말 자국을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정치권은 결국에 중요한 건 표니까. 지금 공화당이 민주당에 비해서 10% 정도 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앞으로 몇 개월 남았어요. 한 8개월 뒤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제 트럼프라면 승부수들을 둬야죠. 더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층을 좀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그 백인 우월주의, 자국 우선주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그런 자기의 어떤 지지층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이슈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별건 아닌, 규모로 봤을 때 별거 아닌데 굉장히 크게 이슈를 만들어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 문제가 얼마큼 커질 수 있는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본다고 했을 때 저는 뭐 별거 없다고 봐요. 물론 뭐 지금 트럼프의 어떤 입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더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말고 또 뭐 어떤 더 큰 규모의 무역과 관련된 이슈 얘기를 또 꺼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여기서 뭐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일을 확산시킬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이런 정도 수준에서 계속 커멘트를 하면서 자기의 이제 과오를 좀 덮는 그런 정책으로 쓰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조 구간이었고, 원래 혼조가 진행됐던 구간이에요. 지수가 많이 올랐었잖아. 이거 한번 빠져야 됩니다. 이거 뭐 한번 흔들릴 수 있는 거지. 흔들리는 폭 자체를 정확하게 예단할 수 없는 것 뿐이지. 혼조 구간, 이거 한 방에 V자로 못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시간 필요합니다. 다우존스 최소한 제가 봤을 때 6개월이에요, 이거. 힘들어요.
올라오잖아. 또 내려와요. 올라왔다 또 내려왔다 올라왔다 또 내려왔다 이러면서 갑니다.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야. 내려오잖아요. 내려왔다가 또 좀 올라왔다가 또 내려왔다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면서 이제 오후 하반기 정도를 포커싱 두고 다시 점진적 회복이 들어오겠지. 그러면서 넘어갈 것 같아요. 전고점을 그러면서 넘어간다. 그러니까 크게 보는 어떤 수배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을 항상 좁은 시야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약간 뒤에서도 보고 줌을 아웃에서도 보고 줌을 인에서도 보게 되는데 일단은 줌아웃을 했을 때는 뭐 전혀 이상 없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전고점 다 넘어갑니다. 다우존스도 마찬가지, 코스피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마찬가지. 다만 줌인 했을 때는 약간 혼조 구간이 아직 남아있다. 그죠? 혼조의 시간이 남아있다. 자, 그래서 자, 지수 보세요. 지수 더 빠지죠? 님들 빠집니까? 좋아할 거 없다고. 현금 있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님들? 현금이 있어야 된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뭐 많은 사람들이 해봤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일반인들은 없을 거고 전문가?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제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제 시장 꺾였다. 시장 꺾였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런 얘기들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 보면 이동평균선 꺾였잖아 지금. 주가가 여기 막 대리 장대 음봉 떨어지고. 그죠? 근데 꺾이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야. 다시 받치고 갑니다 이거. 왠지 아세요? 저는 수치 데이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떤 뭐 분위기 언론에 나오는 얘기 이런 거 전혀 저는 꿈쩍도 안 합니다. 형님들. 그냥 데이터 가지고 얘기해요 항상. 저희가 형님들 트레이딩하는 이 매매가 형님들 감으로 매매하는 것 같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종가에 이 종목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하는 거 있잖아. 단타방 같은 경우 그게 그냥 이 종목이 좋아 보이니까 이거 사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10년 전 저라면 그렇게 했겠죠. 아, 통계적으로 이게 좀 약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 이런 것들을 판단했겠지만 제가 뭐 주식한 지가 오래됐어요. 경험이 많습니다. 과연 그 감각만 가지고 주식을 해왔을까요? 그게 아니라고. 님들 툴을 만들었다고. 툴을. 어떤 툴을? 내일 상승할 확률이 몇 퍼센트냐? 내일 빠질 확률이 몇 퍼센트냐? 이거를 이 같은 정확한 그 모양 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 이 캔들 하나에는 수십 가지의 데이터가 숨어져 있습니다. 수십 가지. 이 캔들 모양 하나에는 수십 가지예요. 수십 가지. 그 수십 가지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이 되는 거예요. 내일 상승할 확률이 몇 퍼센트냐. 높으면 하는 거예요. 높으면 회원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낮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률이 높은 거예요. 회원님. 저는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산수는 잘 못해도 제가 수학은 굉장히 좀 잘했거든요. 근데 지금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봤을 때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본다면 감으로 얘기하겠지만 데이터만 가지고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은 결코 저점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금리 상승 구간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언제 증시가 빠졌냐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자 말라고. 봅시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볼까요? 현금 들고 계시죠? 힘들. 저 지금 형님 현금 들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현금 갖고 계셔야 돼요. 현금을 있어야 된다. 있으면 기회가 온다. 제가 오늘 마이크 오전부터 하니까 그래도 힘들 안심되죠? 불안했는데.
그럴 것 같아서 일부러 열었어요. 분들이 좀 불안해 하실까봐. 어떻게 볼까요? 한번 보자. 잠깐만. 뭐랑 비교해서 볼까?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하면 나오려나? 또 보자. 아니지 콤마 이거를 시작과 끝을 선택. 1980년도 더 해서 보자. 네,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1980년도 말고 2000년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보이네. 오케이. 1998년도부터 한번 보면 되겠다. 1997년도 97년도 저는 힘들 뭐 그냥 감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들 모든 건 다 데이터로 얘기해요. 자, 금리가 인상하는 구간을 보시면은, 자, 금리가 인상하는 구간에 주가가 빠지나요? 힘들 금리가 인상하는 구간에 주가 빠지는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빠질 수는 있어. 또 대세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 밑에 게 이 그래프가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을 하는 모습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006년도 하반기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했죠. 그죠? 그 전에도 그랬고. 금리 인상하는 구간에 증시가 대세 하락 전환되냐고. 돼요, 안 돼요? 형님들이 눈에 보세요, 데이터를. 금리 인상하는 구간에서 증시가 빠집니까? 언제 빠져요, 형님들? 제 책에도 나오는데. 제가 무려 7년 전에, 6년 전, 7년 전에 쓴 책에도 나와요, 이 내용은. 형님들. 이걸 제가 지금 6, 7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진짜 안 좋을 때 언제예요? 아, 내 책 내용 한번 볼까? 내가 힘들 내 책 원본이 여기 있나 모르겠다. 내 컴퓨터에. 응? 한번 보자. 형님들한테 산 지식을 알려드려야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형님들 지금 현금 갖고 우리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형님들 혹시나 지금 주식 가지고 고민하고 계신 분 있으면 안 돼요. 현금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 다시 조금 갖고 있던 뭐 중타반도 몇몇 종목들은 있을 텐데 비중을 줄여놨을 거 아니야. 내려오면 다시 받치고 다시 사더라도 지금은 비중이 많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야, 이거 진짜 이거는 말 그대로 원본인데 제목도 틀리잖아. 그죠? 제목이 틀리잖아 일단. 이게 진짜 언제적 내용이야? 2012년도네. 힘들. 언제 썼던 거야 이게?
지금 책이 다 팔렸어요, 형들. 책 못 구하죠, 서점에서. 책이 다 팔려서 제가 다시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내용 좀 수정 좀 해서 개정판으로 좀 내보내려고 이제 다시 찍지 말라고 제가 얘기해서 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좀 아이고 시간이 나야 책을 다시 쓰는데 좀 개정을 좀 해. 내용이 이제 많이 지났잖아, 시간이. 차트도 좀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어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책을 구하고 싶어도 지금 못 구하실 겁니다. 나중에 좀 제가 시간 좀 되면은 어떻게 뭐라고 검색해야 돼? 한번 보자. 금리라고 검색하면 나올 것 같다. 금리, 금리. 금리. 아, 다음 이렇게 하면 나오나? 어. 이 금리 파트를 한번 형님들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금융장세에서는 금리가 좀 낮아지죠. 그러면서 중간 반락이 있고 실적장세에서는 금리가 다시 상승을 진행하고 역금융장에서 금리가 속등한 다음에 중간 반락이 있다음에 역시적 장세가 오면서 금리가 하락하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내용을 보시는 게 좀 중요한데 요거 내용 한번 보세요.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리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건 뭐 이때 당시 제가 henry가 설명드렸던 건데 시간이 7년이 이렇게 지났지만 똑같아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판단했던 것들과 기준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기업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가진 돈 이외에 누군가 빌린 돈을 가지고 경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빌린 돈을 바로 부채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공짜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 한 기업은 이자를 내야만 한다. 당연히 이자를 많이 낼수록 기업의 수익은 줄어든다. 반대로 이자를 조금 낸다면 돈을 빌리기가 쉽고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도 해가면서 더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금리가 낮을 때 기업 경영산이 좋아질 것이고 금리가 오르면 기업 경영산이 조금씩 나빠질 것이다. 물론 완벽하게 이런 건 아닙니다, 님들. 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또 그거 이제 지금 와서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이제 좀 첨언을 드리자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당연히 물가의 전가가 되겠죠.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비용 부분이 그러면서 매출 이익은 더 증가하게 돼요. 그죠? 이익은 더 커지면서 힘들이 생각하시는 실적이 증가하는데 매출이 막 더 커졌는데 그건 얘네가 제품 가격에 많이 반영을 한 거죠. 금리 상승분을. 그죠? 그러면서 조달 비용을 조달 코스트보다 더 많은 이익을 붙이기 때문에 점점점 실적이 커집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금리가 조달 비용이 조달 코스트가 부담이 되는 시점이 오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높은 이자 비용 때문에 그죠? 이제 좀 힘들어진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때 당시 이거 몇 년도에 2008년도 9년 이것도 제가 이때 차트를 보여드렸던 거네, 예전에. 그죠? 오래전에 했던 건데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기간에 오히려 주가는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 포인트를 봅시다. 이 흐름 증시 어때요, 지금? 괜찮아? 자,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은 현재 국면이 금융장세가 아닌 실적장세라는 것이다. 실적장세 이후에는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가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조금 설명을 좀 더 좋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지금 보니까 금리를 엮어서 설명했으면 좋았는데 금리가 좀 얘기 별로 없네 지금. 자, 아무튼 간에 이때 당시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그렇지만 주가가 급락했다. 다 막 맞는 얘기인데 이 내용이 빠졌네.
금리가 어느 정도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라가서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때,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 있잖아요. 옆으로 횡보할 때. 더 이상 금리를 더 이상 올리기 힘든 위치에 왔을 때, 그때부터는 솔직히 조금 조심해야 돼요. 더 이상 금리 상승하지 않는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대세 하락이 전환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회원들이 느끼시기에 이게 지금 중립금리 이상에 도달했다. 기업들이 약간 부담스러운 조달 코스트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점에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의 중립금리는 이제 앞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치는 대략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2.2% 후반대입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이제 2% 후반대면 거의 종점이에요. 거기서 이제 멈출 건데 지금은 어느 단계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란 말이에요. 올라가는 단계에서 증시가 이거 어떻게 꺼? 어우 참, 이거 화면이 안 꺼집니까 이거? 잠깐만, 왜 안 꺼져 이거? 이렇게 봐야 돼? 오케이.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막 올라가는 단계란 말이야. 여기서 막 올라가는 단계. 여기 2005년도, 2006년도, 그죠? 2000년도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란 말이죠. 올라가는 단계에서 갑자기 증시가 대폭락이 나온다거나 올해 금리를 3번, 4번 올리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데, 그죠?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갑자기 증시가 대폭락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길이 어느 정도 남았어요. 어느 정도 많이 남았다. 그래서 그냥 증시 많이 빠졌으니까 무역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힘들,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뭐 일반 전문가들, 일반 전문가는 일반인과 뭐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일반인보다 조금 더 주식을 잘하는 일반 전문가들, 그 생계형 전문가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뭐 일부 애널리스트들 얘기하는 것들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큰 줄기 보면서 매매하세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까지 드린 거는 별로 그렇게 긴장하지 마시라. 좋은 타이밍에서 또 사면 되는 거고 결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시장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물론 시간 걸려요, 님들. 이거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뭐 니케이 같은 경우 보시면은 보자, 니케이 저점대가 뚫려 버렸는데 확대해서 볼까요? 자, 이거 뭐 어디까지 내려오겠어요? 뭐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네요, 이거. 그죠? 굳이 뭐 기술적 분석을 한다면 이 자리도까지 내려오는 거지 뭐. 이 자리에서 이제 아무래도 지지판 역할을 해주겠죠, 내려오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닥을 또 다지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 이 시간은 걸립니다. 하지만 다시 끌고 나간다. 대세 하락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빠져야 돼요, 형님들. 대세 하락 경험 안 해보셨죠? 대세 하락은 형님들 그냥 맨날 빠집니다. 오늘도 빠지고 내일도 빠지고 내일 모레도 빠지고 매일 빠져요. 이렇게 보시면 돼. 대세 하락이 뭐냐면 이런 게 대세 하락이에요. 이런 게. 이런 게 대세 하락이에요. 이거 매일 빠지죠?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형님들, 제가 이거 고점 다 말씀드렸던 거 아시죠? 올해 초에 맞습니까? 올해 초에 혹시나 코인 하시는 분들 있냐고 제가 몇 번을 물어봤어. 이거 하시는 분 없겠죠? 다 작살났습니다, 형님들. 제 주변에 제 친구들 에이다 같은 거 이거 막 해놔가지고
2,000원대 막, 얼마에 1,800원 이렇게 사놔가지고, 야, 이거 팔아라. 안 돼. 절대 안 간다. 근데, 200원 났어요. 다들 코인에 한장해가지고. 증권사 다니는 애들이 다 코인하고 있대. 코인하고 앉아 있었대요. 그때 당시. 제가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증권사에 있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 코인하고 있었대. 그래서 야, 니네 증권사에 있는데 왜 코인을 하고 자빠졌냐. 저는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코인에 대한 확신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랑 의견이 항상 뭐 많이 비슷했던 친구도 이번에 비트코인 때문에 저랑 좀 사이가 안 좋아졌었는데, 저는 이제 계속 부정적으로 코멘트를 했고, 안 간다. 근데 이제 자꾸 저보고 저 뭐야, 무슨 뭐 내가 정치인들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하고 있다고 완전히 노땅 취급을 하더라고. 이런 건 이제 대세하락이에요, 님들. 근데 지금 우리 시장은 그렇게 안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시장이 또 엎치락뒤치락을 했네. 잠깐 조금 얘기한 사이에 코스피는 그래도 좀 튀어나왔대. 코스피 좀 뭐가 튀어나왔습니까? 철강주들이 좋네. 철강주들이 좋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또 매매했습니다만 그래도 잘 팔았죠, 님들. 이거 매매해서 잘 팔았어요. 이게 중타반이 매매했던 종목이죠. 중타반이 들어가서 이날 팔고 나왔잖아. 여기서 사가지고, 아이고, 이런 데서 사가지고, 그죠? 이런 데서 팔고 나왔어요. 이날 팔았습니다. 이날 동그라미가 나오는 이날 다 팔았어요. 근데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가 이제 미래에셋에서 박현주가 투자를 했죠. 같이 공동으로 해외 진출까지 하고 이런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관련해서 이슈도 많이 됐고 좋았는데요. 감사의견 한정 판정을 받았어요. 한정 판정을 받고 해서 주가가 완전히 급락을 해버렸고, 네이처셀도 사실 우리가 수익 많이 냈던 종목인데, 네이처셀은 사실 중타반에서는 여기서 샀던 종목이었죠. 중타반은 여기서 샀던 종목이었고, 사서 여기서 이렇게 요땐가 이렇게 팔아 먹었던 것 같아, 그죠? 요땐가 이렇게 팔아 먹었던 것 같고, 단타로 중간중간 들어가서 재미 좀 보다가 단타반이 여기서 한번 단타 몇몇 반이 좀 들어갔다가 여기 올라올 때 여기서 그냥 다 로스 쳐버렸어. 1차만, 그죠? 반등 나올 때 여기서 손절 처리 해버렸었는데, 아무튼 이런 애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 섹터에 신뢰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린 거죠. 좋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갑자기 이제 막 식약청에서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막 하니까 좀 문제가 좀 됐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몇몇 종목들 때문에 사실은 뭐 얘네뿐만 아니라 뭐 한미약품 이런 애들도 계속 문제를 일으켜 왔고, 계속 라이센스 아웃 성공해서 뭐 몇 조 벌었니 뭐 하다가 꽝 두들겨 맞고 막 했잖아, 그죠? 지나고 나니까 아니었다 뭐 하면서 다시 뭐 캔슬하고 하면서 이제 신뢰도 문제가 있었고, 근데 그렇다고 제약바이오 완전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약간 찬물을 좀 끼얹는 그런 흐름이겠죠. 주가가 여기서 뭐 더 탄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장의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어느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원자재 관련 종목들에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원자재 관련 종목들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원자재 어떤 흐름이 좋아지고 있어요. 뭐 유가 뭐 님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바닥 기억나죠? 님들? 유가
다들 뭐 난리 칠 때. 지난 얘기하면은 항상 다 제 자랑 같은데 이 팩트예요. 그냥 자랑이 아니고. 그죠? 제가 그때 당시 막 무슨 뭐 아니 굉장히 가격한 표현까지 쓰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2016년도 2월 달에 유가 20달러 막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유가 마치 끝나는 것처럼. 근데 분명한 건 이런 거예요. 실물은 제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이론을 알고 있어야 돼요. 실물은 제로가 되지 않아요. 유가는 실물이야. 실물이 주식은 휴지가 될 수 있죠. 그죠? 하지만 실물은 절대 휴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20불 때까지 왔어요. 최저가 26불. 지나고 나니까 추억이 되네요. 그죠? 근데 이제 60불 때 왔는데, 이제 유가도 이제 안정적으로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최근 일봉 보시면은, 뭐 미증시라든지 뭐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유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정고점 부근에 오긴 했습니다. 물론 유가가 예전처럼, 이게 과거는 뭐, 10년 전, 20년 전처럼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유가의 어떤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는 시기이긴 분명합니다. 미국과 어떤 사우디의 관계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미국과 사우디는 완전히 돈독한 형제였죠. 호영호제하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약간 삐걱삐걱하고 있죠. 그런 것만 봐도 유가의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유가도 여전히 중요한 원자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가의 이런 상승 흐름, 그리고 뭐 유가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타 상품들 가격들을 보게 된다면 금 가격도 이제 좀 돌리려고 하는 것 같고, 금 가격도 이렇게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좀 약간 아유 카톡을 잠깐 보내는 거야. 보시면은 이렇게 좀 들어 올리는 모습이죠. 이걸 좀 더 길게 보시면은 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금 가격도 올라오는 모습이고, 금 가격 말고도 은 가격도 한번 볼까요? 은 가격도 이제 서서히 보자. 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하는데요. 은 가격 같은 경우도 주봉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바닥을 쳤습니다. 바닥을 치고 이제 조금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일봉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조금씩 머리를 들고 있죠. 그래서 약간 추세를 살짝 넘어가려는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자재 섹터의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다. 뭐 곡물 가격들도 물론 뭐 최근에 뭐 좋았던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다 바닥을 치는 형태는 나타나고 있어요. 주봉, 월봉 이렇게 보시면 얘는 뭐 별거 없네. 런던 소맥, 뭐 대두 볼까요? 대두박, 대두 이렇게 보자. 오늘 좋네요. 오늘. 자, 이런 식으로 흐름들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아까 봤던 이 상품 지수인데요. 상품 지수를 우리가 길게 내렸더라도 보게 되면은 2005년부터 볼까요? 2005년부터 자, 2005년도부터 보면은 상품 지수가 완전히 유가와 더불어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완전히 작살을 냈다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쌍바닥을 찍어내고 있어요. 쌍바닥을. 좀 더딘 건 있습니다만 그래도 쌍바닥을 다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경기주들이 이제 흐름들이 별로였는데 앞으로 경기주들 흐름이
경기 민감주들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이런 애들이 돌아선다면 그 뭐 철강 섹터라든지 화학 섹터라든지 그동안 매매 안 했잖아. 뭐 원자재 가격 올라가면 당연히 뭐 조선주라든지 이런 애들도 살아날 수 있는 거, 해운도 살아날 수 있는 거고 그런 애들 매매 안 한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저는 우리 힘들하고 그 조선 해운, 뭐 철강, 건설 뭐 등등 이런 섹터를 매매 안 한 지가 몇 년이 지난 것 같아요. 거의 한 뭐 7, 8년 된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섹터들도 관심을 두는 시기가 이제 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꺾이면 그런 섹터가 움직여줘야 아무래도 좀 어, 바톤 터치를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섹터들도 염두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아무튼 뭐 종목들의 추적은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시장 안정화되고 이러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종목들 매매해서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은 기다려야 됩니다. 코스닥 엎치락뒤 시작하네. 제약바이오 때문에 그렇구나.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지수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아무튼 기다려야 돼. 볼 필요 없어요 아직. 코스피 조금 들어 올리는데 기다려줘야 되고 확인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뭐 충분히 좀 이런저런 설명 좀 도움 됐나요, 님들? 좀 도움 됐습니까? 하여튼 사실 이런 얘기들은 좀 아는 분들은 뭔 얘기하는지 이해를 하시는데 또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 뭔 얘기하는 거냐 저거 지금 왜 이렇게 어렵냐, CRB가 뭐고 상품이 뭐고 도대체 금은 뭐고 금이랑 무슨 연관이 있고 유가가 도대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뭐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저랑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은 제가 옛날에는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매일 했거든요. 지겹도록 귀에 인이 박히도록 했으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해도 이제 이해하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저랑 이제 혹시나 제가 방송을 다시 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알아서 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그냥 대충 좋을 것 같다, 나쁠 것 같다 이런 감으로만 매매하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것만 님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숫자로 보는 걸 항상 좋아해요. 데이터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게 기반이 안 되고 그냥 그 언론사애들이 쓰는 것들은 고지고대로 듣지를 못합니다. 성격이. 자, 10시 9분입니다. 여러분들 10시 9분인데 우리는 아직은 할 거 없으니까 관망합시다. 지난주에 딱 한 종목 제가 보고 있었던 게 인스코비였는데 인스코비 오늘 날아가 버렸네. 시장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말았는데 이게 몇 개 없어요. 진짜 좋은 종목들이 몇 개 없다. 그러니까 괜히 오버하실 필요 없어요. 오버하시면은 몇 개 있지도 않은데 바늘구멍이거든요. 바늘구멍 통과 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그냥 손실 확 커지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겠죠. 하여튼 자신감은 잃지 마세요. 게임들은 뭐 본인들의 실력이 어떻고 뭐 저쳤고 간에 그래도 굉장히 매우 나이스하고 신뢰도 있고 믿음직한 전문가랑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니까. 옛날에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증권방송 이런 전문가들 중에서는 제가 아마 그래도 탑 클래스 중에서 에이스 오브 에이스일 거예요 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 좀 먹고 하니까 그런 말을 못 하겠고 나이가 이제 저도 이제 제법 들었잖아요. 애가 이제 두 명이 어느새 애가 둘이 생겼고 우리 아들 딸 좀 겸손하게 이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여튼 자신감은 잃지 마셔요. 근데 옆에 바짝 붙어 있잖아. 그죠? 형님도 옆에 바짝 붙어 있는 거야. 이 정도면은 뭔 일 안 터지게 항상 예민하게 생각하고 보고 있으니까 같이 잘 한번 헤쳐 나가 봅시다. 오전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좀 이따가 또뭐 흐름이 잡히거나 뭐가 있으면 마이크 열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올려놓으시고요.